자, 화학원. 기본적으로 화학원이라는 과목에서 그 단원 구성을 보면요. 그러니까 화학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원은 다짜고짜 쳤다는데 제일 어려워요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여태까지 화학원 이전까지의 과학들에서도 여러분들이 화학과 비슷한 과목들을 배울 때 주로 어려웠던 건 뭐 산성의 특징이 뭐고 염기성의 특징이 뭐고 이런 특징을 외우고 안다라는 점들보다는 뭔가 계산을 해야 될 때 주로 어려웠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량비 일정 뭐 이런 거 아니 질량비 일정이란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질량비나 계수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화학과 관련된 여태까지 다른 그 중학교 과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얘기할 때 어려웠을 텐데 자, 우리가 화학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어떤 물질이 있는데 자, 이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본다던가 아니면 이 물질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뭔지 이런 걸 본다던가 자, 이게 화학이라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의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의 특징을 안다 라던가 아니면 새로 발견된 어떤 물질을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아,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화학인 정성적 화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걸 성질에 대한 파악을 하는 화학인. 근데 이런 거 말고도 화원이 주로 어렵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화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건 뭐 때문에 이제 뭘 다루게 되고 뭐 때문에 어렵게 되냐면 정량적 화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화학 실험을 진행하게 될 때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쓰게 되는 수치들과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해봐야 될 계산들에 대한 걸 공부하게 돼.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정량적 화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다른 말로는 화적? 다른 말 네, 자, 뭐 다른 말로는 이거를 이제 뭐 양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화학 양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양적 관계라는 식으로 가장 이제 단순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보겠다는 소리는 양이라는 개념에 좀 기초해서 뭔가를 보겠다는 소리야. 자, 근데 양. 잠시만. 자, 그래서 뭐하고 있었지? 네. 그래서 이제 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양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가 화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을 거 자, 원자번호 20번까지 불러봅시다. 자, 원자번호 1번 수소 다음 헬륨 리튬 헬륨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잠시만요.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 아르곤 칼륨 칼슘. 자, 그래서 우린 몇 번까지? 20번까지. 그렇죠. 이렇게 20번까지 외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앞으로 화학하면서는 20번 외의 원자들도 당연히 되게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외의 것들도 분명히 원소 기호에 대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외의 원소 기호들에 대해서도 봤을 수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얘기할 건데 일단 이 20번까지는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잘 외워져 있어야 돼.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왜냐? 자, 이제 20번까지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 이것부터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작해 봅시다. 자, 원자의 구성.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기다 적었던 지금 수소부터 쭉 가는 이 원소 기호들은 이 번호, 원자 번호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쭉 줄이 세워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원자 번호라는 건 뭘 기준으로 매겨져 있는 거지? 뭐? 양성자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전자수라고 대답해도 상관없고 양성자수라고 대답해도 상관없는 아무튼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요. 자, 원자에서는 중심, 그러니까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축으로 외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자의 구성이 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자,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가 전자가 돌아다녀 라는 정의에서, 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존재하는데 이 외에 다른 전하를 띈 입자가 없게 되면 전체 전하는 음전하, 즉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라고 정의가 돼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모든 물질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세상 모든 물질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마이너스끼리는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내. 청력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이 붙어있게 만들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건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도 안 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자 가진 만큼의 플러스 전하량을 원자핵이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이 원자핵 안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즉 이 양성자라는 입자의 존재에 의해서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게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특징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또 이 원자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게 뭐야? 우리 원자핵 같은 경우가 이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의 크기는 정말 엄청나게 작아요. 어떤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면 이 강의실 전체가 하나의 원자라고 했을 때 원자핵은 이 분필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원래 가장 적합한 표현이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면 거기에 있는 축구공 하나 정도의 크기가 원자핵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기 차이가 난다는 소리지. 원자 전체 크기에서.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여기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럼 원자의 크기는 어디 기준이 되냐면 여기가 원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전자가 있는 곳,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그 궤도까지가 이 원자의 크기가 되거든. 그럼 이 사이는 다 뭐가 돼? 자,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막 축구 경기장 전체에서 축구공 하나만큼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전자는 그 축구 경기장 가장 바깥쪽에 돌아다니는 이런 형태가 돼. 그럼 그 사이는 다 뭐가 돼? 그냥 빈 공간이 돼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돼. 입자가 돼.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이런 화학 물질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돼서 모든 물질을 이루게 되고, 그 이루는 물질들이 또 모여서 뭐 다른 화학 물질들을 이루고 그게 뭐 사람도 되고 책상도 되고 이런 물질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얘 크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생겨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뭘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는 양성자 수가 1개야.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1개, 전자 수 1개 해서 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만 들어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어.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자, 요 헬륨. 자, 그러면 헬륨은 2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2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 저게 양성자, 저 플러스 입자가 되겠죠.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자, 양성자 수가 2개가 되고 그러면서 전자가 똑같이 2개가 돼. 그래서 중성을 이루고 있을 거야, 헬륨. 자,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전체 이 원자 전체의 크기를 엄청 크게 확대해 놨을 때도
축구공 하나 정도로 되게 작은 게 원자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작은 원자핵에 지금 양성자가 2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 그리고 그럼 양성자끼리는 뭐가 존재하게 되죠? 인력? 청력이 존재하게 되지. 그치? 플러스와 플러스, 즉 둘은 같은 극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청력이 존재하게 돼. 근데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청력이란 표현보다 반발력이란 표현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발력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와 플러스,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이 양성자들끼리는 반발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발력이 말 그대로 너네 뭐 반발한다가 무슨 뜻이야? 서로 싸우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반발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청력과 똑같은 힘입니다, 반발력은.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에선 반발력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반발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요 안에,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거 봤을 때 요만한 게 원자핵이라고 그냥 가정해보자고 했을 때, 이 안에 양성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양성자 2개 들어있는데 이 사이에 반발력이 막 있어. 그러면 원래는 뭉쳐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네 둘만으로 뭉쳐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묶여있도록 뭐가 존재하는 거야? 중성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게 이 핵을 묶어주는 힘을 매개하는 매개입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 중성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아. 근데 핵 안에 존재하면서 이 양성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성자라는 게 존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양성자가 2개면 중성자도 똑같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양성자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2개의 중성자가 필요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봤던 얘 수소는 양성자 1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 1개 들어있잖아. 그럼 얘는 반발해, 안 해? 반발할 거 없지? 그러니까 매개아래가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따로 중성자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소는 이런 상태고 헬륨은 저런 상태. 그리고 리튬은 어떤 상태야? 자, 리튬은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겠죠? 전자도 3개입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3개라서 더 세진 걸 감당하기 위해서 중성자도 똑같이 3개 해서 엮어줘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자의 구성인데, 여기서 문제. 자, 요게 원자 핵이고 요게 전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핵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그 주변을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와 가만히 묶여있는 양성자, 아니 원자핵 중에서 누가 더 무겁겠어? 원자핵이 훨씬 무겁겠죠. 그런가 반대로 전자가 훨씬 가볍겠고요. 그리고 이 질량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전자의 질량은 사실상 무시해줘도 될 정도로 가볍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쓰는 전자도 존재할 정도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전자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얘네들은 질량이 거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치로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작아. 그래서 이제 전자의 질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 그래서 자, 이 원자 전체의 질량이 존재하는데, 이 원자 전체의 질량에서 전자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 그러면 이 원자 전체의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근데 원자핵도 안에 들여다봅시다. 자, 여러분, 양성자 혹시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치.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 너네 쿼크 이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거 맞지? 작년에 배웠던 거 맞지? 자, 우리 양성자랑 중성자는 둘 다 동일하게 쿼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 쿼크라는 입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업, 다운, 뭐, 업, 다운,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사실 이런 거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동일하게 세 개의 쿼크가 결합된 형태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는 업, 다운, 하나는 업, 다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기억해?
안 놔도 별 상관없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쿼크의 존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성이 동일해. 양성자랑 중성자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전하를 띠게 되는 그냥 그 입자의 살짝 차이밖에 없어. 즉 구성이 동일하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사실 질량이 완전히 똑같다고 하긴 그런데 이 양성자 중성자 질량 차이도 전자 질량만큼 되게 작은 수치라서 그 차이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해 라는 결론이 나. 즉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자 원자라고 하는 건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근데 전자라고 하는 건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볍다고 했으니까 질량 얘기할 땐 무시하자고. 자 그러면 전자 질량 무시하고 놨더니 중성자랑 양성자가 존재하는데 지금 중성자랑 양성자 개수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같죠? 저기서 보니까 어때요? 같죠?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질에서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는 같아. 근데 이게 같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 결국은 중성자랑 양성자의 질량이 그냥 같다고 취급해도 될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취급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원자 전체의 질량을 결국 중성자랑 양성자가 나눠 갖게 될 거예요 라는 결론이 나게 되지. 그럼 전자 무시해줬고 양성자 중성자 질량 비슷하고 원자 핵이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결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결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돼?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럼 이런 원자를 질량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양적 화학이잖아. 그러니까 양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원자의 질량을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표현하면 이 질량에 대한 표현을 얼추 해줄 수 있게 되겠지. 왜? 실제로 이게 이 중성자, 아니 이 원자의 질량을 표현하는, 이 원자의 질량을 이루게 되는 대부분의 입자가 되니까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소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에서 얘의 원자량이 1이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얘기한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바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해서 지금 이 입자가 다른 입자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질량을 가져라고 하는 비교해서 구하는 질량 수치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으니까 1로 정해놨어. 자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으니까 합치면 4개가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질량의 대부분이고 헬륨은 중성자랑 양성자 합쳐서 4개가 질량의 대부분이면 실제로 헬륨 1개의 질량은 수소 1개의 질량의 몇 배일 거야? 4배가 되겠죠. 그건 어떻게 표현하면 딱 표현할 수 있어? 더해서 4라고 적어두면 4배인 걸 가장 쉽게 표현해 둘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원자량을 결정했습니다. 원자량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결정한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비교가 쉬워졌으니까. 똑같이 리튬은 중성자 3개, 양성자 3개니까 원자량 몇 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수소랑 비교해서 수소 1개의 질량에 비해서 리튬 1개의 질량이 몇 배일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6배일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양성자, 중성자 합친 개수가 6배니까. 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줄 수 있게 됐어. 자, 근데 또 비교를 해줄 수 있게 되고 나니까 또 중요한 게 사실 이 정량적 화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화학 실험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양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화학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자가 됐어. 혹은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직원이 됐어. 자, 그래서 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약을 얻으려면 재료를 얼만큼씩 갖다 써야 되는지를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뭘 할 때 재료 얼만큼씩 해야 되는지 계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화학에서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질을 만들 때 재료가 얼만큼씩 쓰이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걸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얘는 수소를 1로 우리가 그냥 정했지.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수치들과 이어가기가 어려워. 당장 이걸로는.
그럼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 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얘는 아까 뭐에 대한 개념이었냐면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얘의 질량에 관해서 우리가 정해둔 숫자라고 했지. 자, 근데 여러분 질량이 뭐야? 뭐 엄연히 따지면 무게와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얼추 무게 같은 개념이잖아. 얼마나 얘가 무거운가를 표현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얘가 무거운가를 표현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질량의 단위로 주로 뭘 쓰죠? 여러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혹은 그램을 쓰지.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큰 단위니까 좀 작은 단위인 그램 쪽에 맞추자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램을 써요. 그래서 1000g을 킬로그램 이렇게 바꾼 거니까 그램이 기본이라서 그램으로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질량의 단위는 그램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정해놓고 나서도 결국 이걸 계산적으로 써먹으려면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램으로 바꿔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수치인 그램과 맞아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수소의 원자량을 1로 정해버렸어.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수소가 그럼 원자량을 1로 정한 수소가 1g이 되는데 몇 개가 필요한지를 본 거야.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필요해. 라는 걸 얻어냈고, 저걸 누가 알아냈냐면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수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게 되고, 자, 아보가드로가 만들어낸 저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줄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저 원자량이라고 하는 수치를 직접적으로 그램으로 바꿔서 실험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가져오면 수소 원자 1g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수소 원자를 2g을 갖고 오고 싶으면 몇 개 가져오면 되는 거야?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가져오면 돼. 라는 걸로 이제 내가 이 질량에 맞춰서 몇 개를 가져오면 내가 얼만큼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뒤에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헬륨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질량이 4g이 되는 거야. 리튬은 원자량 6이라고 했으니까 리튬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질량이 6g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베릴륨 같은 경우는 베릴륨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질량이 8이 됩니다. 네, 베릴륨 4번이라서 양성자수 4개, 그리고 중성자수도 4개. 이게 사실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그냥 똑같이 보면 되는데, 네, 우리 원래 이 화학에서는 오늘 하게 될지 다음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실 이 중성자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정된 값을 갖지는 않아. 그러니까 중성자수는 원래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중성자가 없는 수소도 있는데 중수소라고 해서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고 삼중수소라고 해서 중성자가 2개가 있는 수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중성자는 원래 여러 가지 가질 수 있고 그게 동위원소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의도적으로 일단 배제를 하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대충 중성자수랑 양성자가 일단 같은 상태로 정리해두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자고. 나중에 추가해주면 되니까. 중성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추가해주고, 지금은 여러분들 중성자수 양성자수는 그냥 같아 라고 일단 진행합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수는 1, 2, 3, 4, 5, 5번이니까 양성자수 5개, 양성자수 5개면 중성자수 5개. 그럼 양성자수 5개, 중성자수 5개에서 원자량이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붕소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붕소를 갖고 오면 그게 10g의 붕소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알아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막 얘기를 했어. 이 와중에 제일 불편한 게 뭐야? 저 수치입니다. 알겠어. 저렇게 해서 그램으로 바꾼 것까지 되게 좋은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진짜로 저걸 그래서 갖다 주고 계산하라고 하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앞으로 할 때마다 6.02 곱하기 12, 23제곱 이거 적어가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쳐봐요. 진짜 하기 싫지? 네, 저도 하기 싫고요. 사실 저거는 감도 안 오지 않아? 10의 23제곱 거면 공이 23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치에 한참 아득히 넘어서는 수치라서 사실 되게 저걸 그냥 적고 당연히 계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걸 매번 얘기할 수 없고 저걸 매번 하면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새로운 단위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가 있을 때 우린 그걸 1몰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자. 이게 이제 몰이라고 하는 단위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 전자 가벼움 무시. 양성자 아니 원자핵 무거움. 근데 이 무거운 원자핵 안에를 보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존재해. 근데 이들의 무게가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해봤다?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원자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놔봤다. 근데 저렇게 정해놓은 원자량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수치인 그램으로 바꾸려고 계산해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가 있으면 되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고. 그래서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가 있을 때 그걸 1몰계가 있다, 1몰이 있다라고 표현해보자 라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게 됐고, 결론적으로 수소 1몰은 1g, 헬륨 1몰은 4g 이런 형태로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게 화학원 1단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이게 핵심이지. 자, 근데 뭐 아무리 이게 뭐 한다고 해서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래. 자, 그래서 이래서 자, 이걸 어떻게 이걸로 뭐 할 거냐면, 자,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요 다음에 또 뭐 얘기해봐야 되겠냐면, 그러면 그냥 한번 산소 아니 플루오린, 그래 플루오린 산소 합시다. 자, 산소를 갖고 와볼게요. 자, 산소 몇 번이야? 8번이죠. 산소 8번이에요. 자, 산소 8번이니까 양성가스 몇 개? 8개. 그럼 중성가스 몇 개? 8개. 그러니까 질량수 아니 원자량 몇? 16.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원자량이 16이야. 그래서 얘가 원자량이 16이니까 얘 1몰계가 있으면 몇 그램? 16g. 그렇죠? 자,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32g이 있으면 몇 몰이? 2몰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왜 1몰이 16g일 때 2몰이 32g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총 주어진 질량을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야? 그 연필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연필 총 개수가 24개인데 연필 한 다스에 들어있는 게 뭐 몇 개라서 뭐 몇 묶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때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몰당 질량, 즉 원자량을 그러니까 원자량으로 뭘 나누면 총 질량을 나누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어떤 입자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32g이 있어. 뭐가 산소 원자가. 근데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16이야. 그러면 2몰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16분의 32에서.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H2O라는 물질을 꺼내 봅시다. 자, 여러분 H2O 뭐죠? 물이죠. 그렇죠? H2O는 물이에요. 자, H2O는 물이라고 하는 애인데, 자, 얘는, 자, 우리 그 중학교 때의 내용이긴 한데, 잠깐 떠올릴 수 있으면 잘 떠올려 봅시다. 자, H2O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자, 우리 혼합물이 뭐야?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혼합물이라고 해. 자, 저 H2O는 그냥 순수하게 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진 상태일 겁니다. 왜? 저것만 적어놨으니까. 쟤는 순물질이야.
근데 선생님 H2O는 H라고 하는 원자와 산소라고 하는 원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쟤는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 수소라고 하는 원자와 산소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저런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합물이 아니라 순물질이지만 화합물이라고 표현하죠. 화학적으로 결합한 상태, 화합물이라고 표현하지. 그랬을 때 저 H2O라고 하는 화합물은 뭐가 돼? 자, 이 H2O라고 하는 화합물을 가져왔을 때 자, 이 H2O라고 하는 화합물 1몰은 몇 g이게요? 18g이 돼요. 왜? 그렇지. 자, 왜? 자, H2O라고 하는 게 1몰 있다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얘기가 돼요? 자, H2O가 1몰이야. 자, 근데 H2O는 뭐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얘를 뜯어보면 H2O 전체가 1몰에 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H는 몇 몰이 돼요? 이 안에 지금 H는 2몰이 들어있어 라는 뜻이 되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얘 하나당 H가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산소는 몇 몰게 들어있어야 돼요? 1몰 들어있어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자, 우리 수소는 원자량 1이라고 했지? 원자량 1이니까 1몰당 1g인 거잖아. 근데 2몰이면 그럼 몇 g? 자, 산소는 원자량 16이니까 1몰의 질량이? 그러면 얘 1몰의 질량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H2O 1몰의 질량은 18g이란 말이야.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된 얘는 사실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여기를 봤을 때 얘의 성분 원자인 H의 원자량 1 곱하기 그 원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요. 여기다 산소의 원자량인 16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얘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18이라고 하는 걸 구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18이 실제로 여기 똑같이 나오죠. 즉 애초에 이런 화학식, 그러니까 화합물에서는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얘의 이 수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의 원자량 합을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하게 돼서 얘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보단 화학식량 기준으로 구하는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 이쪽을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아까 H2O의 화학식량이 18이라는 걸 아까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H2O가 만약에 뭐 36g 있다라고 하면 화학식량분의 질량해서 현재 얘가 2몰이 있음을 구할 수 있다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지.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 자, 이게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잡았어. 자, 개념을 이렇게 잡고 나서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나왔었지. 언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는 걸 발견한 사람. 자, 과학자들 종특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이름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두 번째, 잘난 척을 좋아해요. 원래 과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데다 자꾸 자기 이름 남겨놓는 이유도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과학자들이 본인 이름을 직접 붙여갖고 만든 경우는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긴 한데 그냥 좋게 보자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과학자들,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어떤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될 텐데, 일단 여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도 하나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똑같이 발견을 하게 된 법칙인데,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사실 별건 아니고 되게 단순해, 되게 간단해. 자, 저게 뭐냐면 그냥 일단 적으면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 안에서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일단 온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은 상태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온도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을 때 기체의 종류와 관계 없이 부피가 몰수와 비례한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지? 왜지? 아무튼 무슨 발음이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자, 이거 사실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우리 원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우리 원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어떻게 되는 걸로 배웠어요? 커지는 걸로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 어떻게 되게? 네, 작아져요. 이거는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압력이 커진다는 소리는 누른다는 소리인데, 누르면 작아지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온도랑 압력은 기본적으로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야. 근데 그걸 일정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사실 지금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부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그냥 양이 많으면 부피가 커져 라는 개념이에요. 되게 별거 아니지. 되게 별거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위에 겁니다.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거는 방금 얘기했던 건 사실 당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O2라고 하는 산소 기체가 있어. 자, 이 O2라고 하는 산소 기체를 가져왔는데 이 O2 기체를 1몰게 놔뒀을 때 부피가 1리터라고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 2몰게 가져오면 2리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몰수가 2배가 늘어나면 부피도 2배가 돼. 그냥 이런 되게 단순한 얘기인 건 맞아. 근데 내가 O2 기체를 1몰 가져왔을 때 그게 1리터였어. 근데 H2를 2몰 가져오면, H2 기체를 2몰 가져오면 그때도 똑같이 2리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무슨 기체가 됐든 상관없어. 엄청 무거운 기체, 엄청 가벼운 기체 다 상관없어. 어떤 기체 다 상관없어. 반응성이 높은 기체 다 상관없어. 기체의 성질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기체이기만 하면 부피랑 몰수가 종류랑 서로 상관없이 그냥 서로 다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더라도 부피가 2배면 몰수가 2배. 반대로 몰수가 반이면 부피가 반.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근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이걸 이제 가장 잘 정리하는 아보가드로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똑같이 아까 화학자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의 화학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화학자인데 자, 한동에 있는 화학자가 있고 소화동에 있는 화학자가 있고 여기 철산동에 있는 화학자가 있고 이렇게 화학자들이 막 여러 명이 있어. 근데 이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실험을 동시에 한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서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디가 좀 더 춥고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온도에서 그리고 막 서로 다 다른 압력 상태에서 그냥 같은 실험을 똑같이 하기만 했어. 자, 그럼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이 세 과학자가 같은 실험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셋이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해준 다음에 실험을 진행해야 같은 수치가 나오면 같은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의미 있구나. 다른 수치가 나오면 왜 다른 수치가 나왔구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다른 요소를 똑같이 안 만들어주면 그냥 뭐 때문에 다르게 나왔는지도 찾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냥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런 화학 실험할 때 그래서 다들 약간 공식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실험 결과를 얘기할 때 주로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표준 상태, 즉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몰의 기체는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22.4리터이다. 자, 이게 아보가드로 정리예요. 실제로 1기압의 기체는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를 갖고 오면
22.4L의 부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0도씨 1기압이면 수소일몰, 수소기체 1몰도 22.4L고 산소기체 1몰도 22.4L고 질소기체 1몰도 22.4L, 이산화탄소기체 1몰도 22.4L.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얘기했죠. 몰수가 2단원의 알파 2점 오메가라고 했잖아. 지금 2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몰수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저 아보가드로 법칙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몰의 부피가 22.4L란 소리는 이 기체 한정으로는 내가 가져온 기체가 33.6L래. 지금 0도 C기압 표준 상태였어. 근데 내가 가져온 기체가 33.6L래. 그럼 몇 몰이야? 1.5몰이야. 라고 써먹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결국은 지금 이 모든 게 다 이 몰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22.4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 자, 이렇게 썼는데 자, 근데 쟤는 표준 상태 기준인데 사실 얘는 표준 상태 기준으로 쓰는 거고 얘는 원래 이 분모에 들어가는 수치는 바뀝니다.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정확한 수치는 뭐냐면 여기엔 정확하게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는 1몰의 부피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아. 왜? 그래서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몇 몰이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치? 이게 되는데 그게 표준 상태 기준으로 했을 땐 22.4L가 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유사하게 문제 풀 때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 22.4 써먹고 싶지 않지? 그쵸? 문제 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저런 걸 해서 굳이 계산식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계산은 자체는 좀 편하게 대신에 그냥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게 좋으니까 저거를 여러분들 계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25도 C기압 조건에서 측정하면 1몰이 24L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러면 25도 C기압 조건에서는 24분의 부피를 하면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1몰의 부피분의 부피를 통해서도 몰수를 구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아보가드로 법칙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저거는 되게 단순하게 많이 쓰여. 되게 단순한 거지만 되게 많이 쓰여. 일단 여기까지가 뭐 됐고 시간 한번 기가 막 이제 프린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 그냥 채우십시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채우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뭐 제 리뷰 탄질 뭐 알아서 잘 채우시고 자, 2번부터 그냥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아보가드로 법칙 되어 있으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 뭐였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그러니까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렇죠?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밑에 뭐 표준 상태 즉 0도 C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몇이더라? 22.4L더라 라고 하는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아보가드로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외워주면 좋은 수치가 되더라. 오케이. 예, 요거까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근데 이때 기체 분자의 개수는 그러니까 1몰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죠. 그래서 여기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로 그리고 이건 항상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더라 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우리가 아까 이제 원자량을 정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중구난방했지만 원래는 이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건 다른 애들보다 탄소를 딱 기준으로 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엄연히 따지면 얘네들이 중성자수가 좀 들쭉날쭉한다고 했잖아. 어떨 땐 좀 많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을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던가 아니면 원자량의 이제 총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자량을 보면 정확하게 따져도 12.0001인가 001인가 뭐 이런 정도로 1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다른 애들을 보면은 좀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산소 같은 경우도 16짜리 말고 17, 18짜리도 존재하고 막 이렇게 좀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산소는 12.0000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얘기할 때, 아보가드로수 얘기할 때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기인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이제 뭐라고 묶어서 부르게 됐다. 1몰이라고 묶어서 부르게 됐다인데, 자, 여기서 1몰이 이런 식으로 한글로 몰 이것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단위로서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단어는 단위는 저렇게 영어 형태로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하니까 1몰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5번 몰 구하기 보시면 얘는 일단 첫 번째 거는 여기에 적은 건 아니긴 한데 첫 번째 건 이제 뭐야? 사실 첫 번째 건 쓸 일이 별로 없긴 해. 근데 이제 실제 입자수를 6.02 곱하기 12, 23제곱계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왜? 애초에 우리가 6.02 곱하기 12, 23제곱계씩 묶어서 1몰로 표현하기로 한 거잖아. 그래서 6.02 곱하기 12, 23제곱 분의 입자수라는 것도 써먹을 수는 있어. 그리고 근데 사실 실제로 쓸 일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화학식량 분의 질량.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자, 마지막 거 하기 전에 위에 조건이 적혀 있네요. 단 기체일 때 0도씨 1기압 조건이었으니까 마지막 거에 뭐 적으면 되냐면 22.4리터 분의 기체의 부피. 왜? 위에 기체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히 해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그 밑에 이제 화학식량 구하기. 자,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EX 문제예요. 지금 당장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 이제 지금 이 프린트를 드린 이유가 뭐겠어? 일단 같이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드린 거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원 원데이 투데이 다닌 거 아니니까 다들 대충 알잖아. 뭐 할 거야? 답지 드릴 거고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볼 땐 저는 진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변형할 겁니다. 참고로 이걸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제 장쌤이 만들어주신 프린트고 이걸 기준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화학쌤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화학 프린트를 새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만들 겁니다. 저 사실 되게 프린트 만드는 거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장쌤 거보다 퀄리티가 좋은지 모르겠고 아무튼 타이핑 했으니까 글씨는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인데 다 상관없이 아무튼 그래서 변형 되게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 괄호만 외우지 말고 집에 가서 이런 거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고 어떻게 했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아무튼 화학식량 구하기 이거 자체는 별거 아니니까 자, 옆에 원자량이 뭔지 다 나열을 해줬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게 돼. 자,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얘가 지금 11번이란 말이야. 그렇죠? 나트륨은 지금 번호를 따지면 쭉 해서 11번이에요.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양성자수 11개, 중성자수 11개여서 22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양성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발력이 더 심해지면서 중성자가 추가로 필요해지는 케이스들이 생겨서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중성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옆에 봐봐. 나트륨의 원자량이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 2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꼭 무조건 양성자수 이퀄 중성자수 해서 하는 건 아니긴 해.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자고 했잖아. 근데 여기선 일단 문제에서 나트륨이 몇인지 옆에 줬으니까 준 걸로 그냥 하면 돼. 이건. 그럼 준 걸로 그냥 합시다. 자, 기억 H2. 자, H2의 화학식량은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죠. H라고 하는 애의 원자량이 1인데 그거 두 개가 결합한 거니까. 자, 니은 메테인. 자, 여기서부터는 글자로 적혀 있는데 이거 화학식이 뭔지까지 알아두셔야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메테인의 화학식이 뭐게? 예,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CH4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탄가스가 이제 이 메테인이 되는 건데 메테인가스, 메탄가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이제 이 메테인이 되는데 얘가 CH4예요. 자, 메테인이 CH4야. 일단 그것까지만 알면 그 다음은 쉽지. 어떻게? 몇이 돼? 화학식량 16이 되겠죠. 왜? 탄소 12, 수소 4. 그러니까 1씩 4개. 그치? 수소가 1씩 4개가 있고
탄소가 12잖아. 탄소 12인 건 뭐 그 위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합시다. 네. 거기. 그다음 디귿 물. 자, 물은 화학식이 H2O. 그래서 화학식량이 18. 그렇죠? 자, 리을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화학식 뭐야? CO2. 자, 그러니까 C의 원자량 12. 산소의 원자량 적혀 있는 대로 16 곱하기 2개 2.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결론이 44. 사실 CO2가 44, CO2의 화학식량이 44인 건 계산해서 안다기보단 그냥 외워주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진짜 많이 쓰여요. 우리 CO2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을 진짜 많이 쓰는 물질이니까 그냥 외워주고. 자, 미음 탄산칼슘. 자, 여러분 탄산칼슘 화학식 뭐예요? CaCO3 탄산칼슘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얘가 CaCO3입니다. 자, 그럼 이거 구해봅시다. 자, CA가 원자량이 40이라고 문제에 적혀있죠. 그치? 거기 지금 CA 40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12 산소가 16짜리 3개.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계산해봐. 너네 암산 빠르잖아. 몇이냐? 오케이, 100. 자, 암모니아. 자, 여러분 암모니아 화학식 뭐예요? NH3죠. 자, 그러니까 N은 원자량 몇이라고 되어 있어? 안 적혀 있네. 안 적혀 있으면 구해봅시다. 자, N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몇 번이야? 7번. 7번이니까 양성자수 7개. 그럼 중성자수도 7개. 그러면 원자량 14. 그래서 얘가 14 더하기. 자, 수소는 일식 3개 해서 17. 자, 염화나트륨 어떻게 돼요? NaCl. 자, NaCl이니까 자, Na 거기 23이라고 나와 있죠? Cl 거기 35.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NaCl은 58.5가 되겠습니다. 자, 산소 뭐야? O2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소라고 되어 있는 건 O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소 원자라고 따로 표현해야만, 그러니까 산소 원자라고 적을 때나 O를 쓰는 거고, 산소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O2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O2니까 O 2개. 근데 O가 16이니까 2개면 32. 그쵸? 그래서 산소의 화학식량은 O2의 화학식량인 거니까 32가 되겠고요. 뒤에 질소도 마찬가지야. 얘도 질소 원자일 때가 그냥 질소인 거고, 질소라고 불렀으면 얘는 N2 질소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이겠지. 되죠? 그 다음 지울까? 지우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에 지금 정리하면서 들으셨을 테니까 프린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프린트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걸 지우고 주기율표 정도만 놔두고, 자, 그 다음 EX 2번 보면 되겠죠. 자, 기체의 질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 분자 5몰. 자, 이게 뭐냐? 자, 이제 요 수소 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자라는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자, 분자는 사실 되게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 요 둘은 되게 미세한 정의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원자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화학적 단위 이거고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돼.
자,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저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H2O 같은 경우는 H라고 하는 종류의 원자와 O라고 하는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H2O를 이루는 원자를 얘기하라고 하면 H와 O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우리 H2O가 물이지. 자, 물은 불을 꺼요. 그렇죠? 근데 H2O를 다시 쪼개서 봤을 때 이 원자를 보면, 자, 수소는 불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수소는 가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만나면 터져요. 그리고 산소는 불이 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자까지 들어가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차이가 뭐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얘가 분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분자까지만 얘기할 때는 얘가 성질을 아직 유지한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 해서 그 성질이 유지될 때까지만 나눠서 봤을 때 그게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라고 하면 물의 성질을 유지한 채로 최대한 나눠봐. 그게 H2O까지 나눠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H2O라고 하는 물 분자들이 모여서 물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건 물 분자와 물은 성질이 똑같지. 이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 분자 그리고 물은 사실 원자로 따지면 H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그냥 성질과 상관없이 최대한 나눴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땐 성질이 다르죠.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분명히 그 결합 물질인 물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자와 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갖고는 있어. 자, 이게 원래 원자와 분자의 정의인데 뭐 사실 정의 따로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도 잠깐 봐야 되냐면, 자, 근데 사실 이 분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가 되냐면, 사실 화합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했다고 해서 그럼 다 분자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는 원래 이 NaCl이라고 하는 애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는 NaCl까지만 잘라야 될 건데, 근데 방금 얘기한 이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이 H2O라고 하는 물질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 이 둘은 무슨 차이냐? 자, H2O랑 NaCl은 어떤 차이가 되냐면, 자, H2O는 어떻게 생겼냐면 O 하나에 H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를 가져. 저게 H2O야. 그러면 H2O 여러 개 묶거나, 그래서 H2O가 엄청 여러 개 결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를 우리는 얼음이라고 하겠지. 근데 얼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H2O와 옆에 있는 H2O와 이 옆에 있는 H2O가 서로 그냥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돼.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요렇게 H2O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도 얘가 H2O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세줄 수 있는 구분 기준이 뚜렷하지. 그치? 쟤는 저렇게 돼요. 근데 방금 봤던 NaCl 잠깐 보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무슨 결합 물질이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얘는 뭐 Na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과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들끼리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이온이 여기 있으면 이 옆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랑 결합해 있는데 얘는 또 누구랑도 결합해 있냐면 밑에 있는 Cl 마이너스랑도 결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Cl 마이너스는 이 옆에 있는 Na 플러스랑도 결합하고 있고요. 이 Cl 마이너스는 이 밑에 있는 Na 플러스랑도 결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NaCl로 끊어서 세야 될 때 얘랑 얘를 NaCl 한 개로 끊어야 돼요? 얘랑 얘를 끊어야 돼요? 얘랑 얘를 끊어야 돼요? 모르지.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고, 이렇게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렇게 따로 끊어서 봐줄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분자라고 부를 수 있게 돼. 라는 게 되는데, 이건 뭐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냐면, 이건 그 물질이 공유결합을 했냐 아니냐에 의해서 나뉘는 차이가 됩니다. 공유결합한 물질들이 분자, 공유결합하지 않은 물질들은 그냥 분자라고 부를 수 없음. 이렇게 나누게 되면 돼요. 자, 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알려면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나? 알지? 알죠? 그쵸? 그 정도는 그냥 어차피 깊게 몰라도 되고 단순하게 대충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결합, 즉 이렇게 이온끼리 결합한 이런 거가 아닌 나머지들은 대부분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자로 부를 수 있는 것과 분자로 부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뉘게 돼. 그리고 이게 분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자, 이 분자의 개념이 이런 식인데 거기서 방금 얘기한 그럼 산소 분자는 수소 분자는 뭐냐면 얘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게 돼요.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H2 기체 상태. 왜냐면 사실 평소에 수소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H2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둘이 결합해 있는 상태로 항상 존재하게 되거든. 근데 저걸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왜? H와 H가 서로 공유결합한 상태거든. 그래서 공유결합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만족시키게 돼서 분자가 돼요. 왜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위에서도 봤잖아. 우리 산소랑 질소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 줬잖아. 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외워두면 좋은 게 이렇게 5가지는 좀 외워줍시다. 일반적으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에요. H2, I2, Cl2, O2, N2. 그리고 여기다가 Br2, F2까지 외워주면 더 좋고. 사실 쟤네들은 잘 안 나와서 일단 따로 빼둔 건데 얘네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외워줍시다.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딴 데로 셌던 거에서 다시 돌아가서 수소 분자 5몰의 질량 그래서 구해봅시다. 우리 문제에 원래 있던 내용. 자, 수소 분자 5몰 그러면 수소 분자니까 요 놈이야, 요 놈 H2. 자, 그럼 얘 화학식량이 몇이야? 2죠, 2. 그럼 5몰이면 몇 그램? 10g이 되겠다. 그쵸? 화학식량이 2라는 소리는 1몰의 질량이 2g이라는 소리니까 5몰이면 10g. 자, 메테인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제곱하면 이거 몇 몰이야? 그쵸? 0.5몰이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1몰이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제곱이면 2분의 1몰, 즉 0.5몰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메테인 분자 0.5몰의 질량을 물어봤어. 자, 메테인 아까 CH4 이놈이었잖아. 그래서 얘 분자량이 16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식량이 16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16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1몰일 때 16g이고 방금 0.5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8g이겠지. 되죠? 다음. 디귿. 이산화탄소 분자 0.25몰. 자, 0.25몰 4분의 1몰이네요. 자, 이산화탄소는 얘는 CO2지. 자, 그럼 이 화학식량 몇이야? 4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몰이 44야. 그러면 4분의 1몰은 11g이겠지. 그걸 구해주면 된다고. 자, 리을.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 질량.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자, 얘는 조금 복잡해지네.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야. 자, 물 분자가 아까 뭐였어? H2O. 자, 얘가 물이었어. 그치? 그럼 얘가 물인데, 자, 이 안에는 수소가 2개씩 들어있지. 자, 그러면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되어 있는 H2O는 몇 개야? 몇 몰 개게? 자, 이건 어떤 얘기가 돼?
자, H2O 하나 만들 때마다 H가 몇 개씩 들어가요? 2개씩 들어가요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H를 1몰개 갖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가진 H 1몰개로 H2O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2분의 1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노란색 분필을 10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란색 분필 10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노란색 분필 2개와 흰색 분필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요 묶음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내가 노란색 분필이 10개 있으면 5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저 H2O라고 하는 묶음에는 H가 2개씩 들어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H를 1몰개 갖고 있으면 H2O라고 하는 묶음은 2분의 1몰개 만들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H2O 2분의 1몰 그 안에 이제 수소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면 물 2분의 1몰이 되고요. 그럼 물 2분의 1몰의 질량은 9g이겠죠. 자, 영도시 1기압 질소기체 5.6L. 자, 22.4L가 1몰이니까 5.6L면 4분의 1몰. 4분의 1몰인데, 자, 질소가 아까 몇? 네, 28. 자, 질소의 화학식량, 그러니까 분자량, 화학식량이 28이었어. 근데 4분의 1몰이면 그러면 네, 7g이 되겠죠. 그래서 영도시 1기압 질소기체 5.6L의 질량은 7g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EX 3번. 영도시 1기압 이산화탄소 기체 11.2L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영도시 1기압 이산화탄소 기체 11.2L를 기준으로 했으면 얘는 몇 몰이야? 22.4L가 1몰이니까 0.5몰, 즉 2분의 1몰. 그쵸? 맞아요. 2분의 1몰. 그래서 얘는 몰수로 따지면 2분의 1몰, 즉 0.5몰이 있다가 기억이 되겠고. 다음, 그걸 분자수, 개수로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잖아. 그럼 0.5몰이면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되겠죠? 그치?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그치? 2분의 1몰이. 알겠어? 모르겠다고? 아, 다시? 다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우자. CO2가 2분의 1몰 있는 상황인데 뭐 기억 같은 경우는 2분의 1몰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2분의 1몰이 되는 거고. 자, 니은은 그냥 아까 우리 적었던 거에 그대로 우리 그 위에 봤던 그 몰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분의 입자수, 이게 몰수라고 하는 식이지. 여기서가 저 몰수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분의 1 해서 저 입자수 구하면 되지. 그럼 뭐야? 넘겨주면 3.01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적어놓은 식에다가 대입만 하는 걸로도 충분히 원래 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얘 식은 CO2 2분의 1몰, 그래서 얘가 3.01 곱하기 10의 23제곱 여기까지 했고. 자, 디귿은 그래서 질량 몇이야? 그쵸? 네. 자, CO2가 44잖아 분자량, 화학식량이. 그치? 그럼 얘가 44란 소리는 얘 1몰이 44g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2분의 1몰. 그러면 몇이야? 자, 릴. 탄소 원자의 양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CO2 전체가 2분의 1몰이지. 근데 CO2 한 개당 들어있는 탄소는 몇 개? CO2 한 개당 그냥 탄소 하나씩이야. 얘는 뭐 다른 숫자가 어디도 붙어있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CO2 한 개를 이루고 있는데 CO2 한 개에는 탄소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그럼 CO2가 2분의 1몰개면 C도 2분의 1몰개겠지. 자, 미음. 산소의 원자수는
자, CO2 하나당 들어있는 산소는 몇 개? 2개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CO2라고 하는 묶음에는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CO2 자체가 2분의 1몰 개면 산소 원자의 원자 수는 1몰개가 돼야 되겠지. 근데 사실 이거 위에 원자의 양 해서 몰 안 해놓고 그냥 원자 수로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기에 답이 6.06 곱하기 12, 23제곱 적으라고 한 것 같은데 굳이? 그냥 뭘로 하자. 몰이 더 편한데 뭘로 합시다. EX4 봅시다. 또 EX 4번 보시면 괄호 채우기 해서 단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괄호를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데 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자면 밀도는?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건 우리 알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여기 밀도 부피분의 질량 이걸로 가운데 뭐 적혀 있으니까 저 적혀 있는 거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아, 밑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구해봅시다. 아이고, 불안한데? 아니겠지? 주기율표를 쓸 일이 없길래 지웠는데 원래 이런 거 지우고 나면 쓸 일 생기고 막 아닐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기체 A 같은 경우는 밀도가 1.25 뭐야 깜짝 놀랐네. 자, 1.25가 밀도가 되고요. 그때 부피가 5.6이니까. 근데 질량이 그때 니은이잖아. 그럼 뭐야? 5.6분의 니은이 1.25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그 니은 계산만 하면 되지. 자,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그치. 단위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 문제 보면은 밀도가 뭐로 주어져 있냐면 그램 퍼 리터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뒤에 부피가 뭐로 주어져 있어? 리터로 주어져 있지. 그럼 큰 문제 없겠지. 그래서 이거 단위 맞춰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그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 기억은 어떻게 구하겠어? 이제 여기서 기억 구하는 방법.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구하면 5.6 곱하기 1.25가 돼. 아이고, 1.25. 그러면 기체 A가 질량이 요게 됐고 그 다음에 부피가 5.6L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 기억, 즉 분자량 어떻게 구할까요? 화학식량, 분자량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화학식량은 결국 뭐야? 이놈 1몰의 질량이잖아. 아, 질량에 반응하는구나, 그 친구. 아, 네. 그러네요. 저거 되게 힘들어. 그렇지 않아? 진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좀 그런 거 같아. 저희 집에서 되게 많이 그래요. 저희 집에 이제 기가진이 쓰는데 진이가 되게 열심히 반응하거든. 그리고 저거 아이폰이지. 그렇지. 시리도 되게 자주 대답하는 편이지. 좀 웃긴 게 근데 지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쩌다가 지니가 반응을 하면 아 이거에 반응을 했구나를 좀 알겠긴 한데 시리는 가끔 진짜 전혀 모르겠는 경우도 있지 않냐? 진짜 얘가 왜 대답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경우도 되게 많던데. 아무튼 뭐 그래요. 사실 저는 아이폰 유저는 아니라서. 아무튼 계속 하던 얘기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면 돼? 자, 분자량을 구하는 건 결국 화학식량을 구하는 건 지워버렸구나.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적었던 거 그러니까 뭐 이용하면 되는 거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뭐더라? 몰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또 얘가 또 뭐더라? 22.4L분의 부피까지 우리가 같이 써줬잖아. 이렇게까지 외웠잖아.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써봅시다. 자,
얘는 영도 실기압 기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22.4분의 n인데 부피 몇이라고 되어 있어? 5.6이야. 그리고 이 문제 얘 질량 몇이라고? 아까 구한 저거 계산 결과 5.6 곱하기 1.25 그냥 할게요. 이렇게 적을게. 자,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라고? 이거 화학식량, 이 분자량 이거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잘 대입하면 돼. 계산. 오, 근데 떨어지는데? 떨어진대.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돼.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제일 간단하게 어차피 자, 여기서 갔으니까 애초에 뭐야? 다시 이거 화학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졌잖아. 어떻게? 우리가 구했으니까 주어진 걸로 그냥 보면 되겠죠. 우리 질량 구했잖아. 화학식량 구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몰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몰수를 구하면 돼. 어떻게? 뒤에 부피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푸는 걸 전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걸 식을 이렇게 같이 나열해갖고 22.4분의 기체 부피 이렇게 써놓고 항상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놓고 풀어서 아까 여기 다 대입하고 여기 대입했으니까 이거 구하면 돼 라고 하는 건 이걸 써놨으니까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안 써놓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거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써놓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을 때는 안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각각 좀 여러 단계를 해서 문제 푸는 게 익숙해지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니은 질량 구했고, 그럼 질량 구한 걸 통해서 화학식량 구하려면 몰수가 필요하니까 몰수를 부피로 구해 라는 두 단계로 문제를 풀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풀 때는 저는 아까 했던 것도 방법이야. 그냥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저는 일단 그걸로 할래요 하시면 그걸로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22.4리터 분의 5.6리터가 몰수니까 몰수가 4분의 1몰이구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4분의 1몰이 뭐다? 화학식량분의 니은이다 라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걸 더 추천한다. 단계를 좀 나눠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다른 그 응용 문제를 풀 때도 떠오르기가 좋아요. 단계를 여러 개를 해놔요. 자, 그 밑에 이제 디귿. 자, 기체 B에서도 마찬가지지. 이제 기체 B의 디귿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리을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리을 먼저 구해봅시다. 리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밀도가 2.50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질량 28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야? 밀도는 2.5인데 이게 부피분의 질량, 리을분의 28이다 해서 리을은 2.5분의 28 이렇게 될 거고, 정리는 뭐 정리하시고, 그래서 리을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1.2리터가 나온대요. 얘가 정리하면 1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11.2면 리을이 11.2인 걸 구했으니까, 자, 이것도 방금처럼 두 단계로 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분자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자고? 자, 얘가 11.2리터야. 그럼 몇 몰이야? 2분의 1몰 혹은 0.5몰 이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그 2분의 1몰은 또 어떻게 구한 거야? 화학식량분의 질량 28 이렇게 구한 거지. 그래서 화학식량 몇이다? 56이다. 이렇게 디귿을 구해주는 걸로 생각하자. 인 거고. 뭐야? 미음 왜 밑에 안 지워져 있냐? 안 지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저 뭐지? 16g 왜 적혀있지? 저 16g 왜 있는 걸까? 아, 메탄올 문제를 만들다가 마신 건가? 아무튼. 자, 그래서 액체 C 같은 경우는 뭐야? 미음 구하는 방법은 그냥 밀도 이용해서 부피분의 질량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이 문제가 뭐냐면 액체 C, 자, 요 마지막 거의 미음은 문제 출제 의도가 뭐냐면요. 자, 얘는 액체 C야. 그럼 얘는 액체잖아요. 액체면 우리가 위에 썼던 공식 중에 뭘 못 쓰게 되냐면 22.4L분의 기체 부피 이걸 못 쓰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 22.4L분의 기체 부피 저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온 건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 어쩌고 기체 얘기야, 기체. 그래서 기체가 아니면 쓸 수 없어요, 저거.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가 18ml인 거를 몰수로 바꿔줄 방법은 어차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량을 구할 때는 앞에 있는 분자량 18은 이용해주기 힘들고요. 그냥 밀도 이용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밀도가 1.0이니까 부피분의 질량 해서 18분의 미음이 1.0이구나 라고 그냥 풀면 되는 거지. 되죠? 아이고. 자, EX 5번. 영도씨 일기압일 때 산소기체 5.6ml와 수소기체 11.2ml의 분자의 양의 비는, 자, 여기 보시면 산소기체 몰, 수소기체 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자, 영도씨 일기압일 때 산소기체 5.6ml 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마음 아프죠? 왜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내셨을까요?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산소기체야. 자, 산소기체 화학식이 뭐야? O2죠. O2예요. 자, 근데 얘가 5.6ml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22.4L 분의 5.6ml이기 때문에 단위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뭐 위에 걸 리터로 바꾸든 아래 걸 밀리리터로 바꾸든 일단 단위 통일을 해줘야 돼. 그치? 단위 통일을 해줘야 계산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좀 불편한데? 그렇지 않아? 그치?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일단 산소기체 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 냅둬 볼게요.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몰을 써볼게. 자,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H2인데 얘도 22.4L 분의 11.2ml야. 자, 그럼 이걸 몰수로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리터로 바꿔주든 얘를 밀리리터로 바꿔주든 해서 몰수를 원래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분자의 양 B, 그러니까 몰수 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거 계산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이거 대 이거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약분 어차피 짝짝짝짝 해서 답을 구하면 되긴 해. 그렇긴 한데 선생님은 대단하셔. 계산을 해놓으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계산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1ml는 몇 리터예요? 아니 1리터는 몇 밀리리터예요? 네, 1000이니까 그냥 이걸 밀리리터로 바꿔주고 여기다 곱하기 1000 이렇게 적어두면 되지. 그럼 얘 약분해서 4니까 얘는 400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 밀리리터로 바꿔주고 뒤에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얘도 이거 이 약분하면 2니까 얘는 2000분의 사실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몰수비, 자, 산소기체와 수소기체의 몰수비 같은 경우는 4000분의 1 대 2000분의 1이 되니까 즉 1 대 2가 되겠고요. 그러면 몰수비가 1 대 2면 부피비는 몇이게? 1 대 2가 됩니다. 왜? 아보가드로 법칙 아까 뭐라 그랬어?
기체 종류랑 관련 없이 몰수와 부피는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산소 기체가 수소 기체로 바뀌었든 뭐가 어쨌든 아무 상관없어. 기체 종류는 어차피 관련 없고 그냥 몰수비가 1대2라는 소리는 얘가 1몰 있을 때가 2몰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부피도 얘가 1리터일 때 얘가 1리터 1대2여야 돼 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지.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지. 그래서 산소 기체의 몰수 대 수소 기체의 몰수는 1대2가 되고, 사실 위에서 이미 부피 나와 있음. 5.6ml 대 11.2ml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피비도 1.2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비는 뭐랑 같다? 몰수비와 같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긴 하죠. 몰수비랑 기체 이제 분자수, 몰수비랑 이제 부피비랑 얘네들이 다 같은 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더라. 이런 이야기고, EX 6번 잠깐만. EX 6번 해봅시다. 자, EX 6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메테인 기체 20ml와 암모니아 기체 15ml의 분자의 양 B는? 자, 이거 이제 우리 방금 정리한 거 써주면 되지. 자, 하나가 메테인이래, 하나가 암모니아래. 상관 있어? 없다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종류랑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메테인이고 암모니아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피비가 20대 15니까 4대 3이잖아요. 부피비가 4대 3이면 몰수비도 4대 3이야. 라고 그냥 풀면 돼. 라는 거지. 자, EX 7번. 8ml 산소기체 128g과 2ml 수소기체 2g이 있어요. 자, 산소와 수소기체의 밀도비는, 자, 이제 밀도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자, 그럼 그냥 해줘. 그대로 대입해 줍시다. 자, 산소기체가 8ml니까 부피분의 질량. 자, 이게 산소기체고. 아이고, 좀 야무지게 쓸게요. 안 야무지네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돼. 자, 뒤에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분의 질량.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치. 16대 1이 되지. 자, 근데 여러분, 산소기체 화학식이 뭐였지? O2. 수소기체는? 자, 그러면 산소기체 분자량, 화학식량은 몇이에요? 32. 수소기체 분자량은 2. 그럼 이건 32대 2지. 뭐 돼? 뭐랑 같아? 밀도비와 같아. 실제로 밀도비와 분자량 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EX 8번. 은 자, EX 8번은 뭐야? 가나 다가 가는 Y2가 0.32g이고 나는 X2가 0.02g이고 다는 ZY2라는 물질이 0.44g이야. 근데 밑에 단 온도와 압력이 갖고 같은 금속 용기 어쩌고 하는데 EX 8번 다음 주에 합시다. 설명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빨리 끝내는 것보단 좀 얘기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 EX 7번까지만 그냥 한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옵시다. 그래서 답지 드릴게요.